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황성주 박사님의 감사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나를 바꾸는 단순한 비밀. 하와이에는 마우나케아라는 4,000m 넘는 산이 있다.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하와이 섬에 겨울에 눈이 오는 설산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기도 하다. 한 번은 캄캄한 비구름이 몰려오는 날 차를 몰고 마우나케아 정상을 향했다. 2500m쯤 전망대에 오르니 거짓말같이 맑고 청아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을 뚫고 올라오니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새날이 열려있는 것이다. 산 아래 먹구름만 바라보고 사느냐, 믿음으로 구름 위에 신세계를 바라보고 사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갈망이랄까, 사람은 누구나 능력과 지혜, 부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 성취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고 심오하다. 다음은 탈무드에 나오는 말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격언 중의 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이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바꾸는 일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등 작은 공동체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감사의 삶을 깨달아가고 감사에 젖어 사는 삶을 배워가면서 나를 바꾸는 일의 본질이 감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변화를 열망하는가? 모든 일에, 모든 이에게,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감사의 진수를 체험하라. 감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감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있는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한다.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꿨습니다. 나이가 들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럴 때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마침내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을. 뭔가 큰일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던 나에게는 충격적인 글이었다. 변화는 범위를 좁혀야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글이다. 어느 한 영역에서 확실하게 나를 바꾸는 일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행복을 원하는가? 쫓기는 삶을 일단 멈추고 받은 축복을 세워보라.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감사의 진수를 경험할수록 눈동이처럼 불어나는 행복의 풍성함과 깊이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 증인이다. 나는 최근 들어 지인들에게 얼굴이 평안해지고 삶이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최근 6년 동안 감사에 젖어 살다 보니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느낌이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 강영우 박사.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만나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유형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유형이고, 다른 유형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유형이다. 내가 만나본 인물 중에 가장 밝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세계적인 교육학자인 고 강영우 박사님이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화하고 나면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분이셨다. 상대방을 만난 후 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꼈다면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난 것이다. 많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봤지만 강영우 박사님처럼 대화를 하면서 행복감이 느껴지고 무장해제가 되는 분은 드물었다. 영혼이 소생하는 느낌이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분이다. 강 박사님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이전 해에도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하며 거의 2시간 가까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나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나에게 작은 공동체에 안주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다.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위대한 삶,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강 박사님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알고 지내던 수많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 그분은 비밀 중의 비밀인 감사를 깨닫고 실천하는 분이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어제의 은인들이 어느새 다 섭섭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불편한 사람이 늘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은 사소한 일 때문에 금이 가 있다. 감사한 일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일만 쌓여 있다. 아랫사람, 윗사람, 옆사람은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다. 나는 이분을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었다. 또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누가 읽어도 가슴이 떨리는 감사의 편지를 썼다. 맹아중학교 시절 봉사를 왔던 숙명여대 1학년 서근옥 누나, 손 아래 강영우 소년과 의형제를 맺어 돌보아 주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일생을 헌신한 부인의 순애보,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쓰고 인생을 마감한 그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50년 전에 만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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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 일본의 도우대학교 오모리 병원 와나케어 센터에서 일하는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 박사는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며 생의 마지막을 관찰한 분이다. 그는 죽음을 앞둔 환우들을 심층 면접하며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저술했다. 영화의 감동보다도 진한 잔잔한 물결이 가슴에 밀려오는 책이다. 이 중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했더라면이다. 즉 평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 그러나 아무도 실천되지 않는 언어 습관이 감사합니다이다. 샘 월튼.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하는 월마트의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부업 샘 월튼이 임종할 때 생을 잘못 살았다며 탄식을 했다고 한다. 그는 50센트를 아끼기 위해 남이 읽고 난 신문을 읽을 정도로 근검절약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다고 생각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에겐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성공의 정의. 최근 세계 최고의 부호 워렌 버핏의 일화가 매체에 보도되었다.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이 경제 전문지 포춘이 주최한 여성과 일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했다. 지금 위치에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버핏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되면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성공입니다. 버핏은 이어서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을 덧붙였다. 오마하에 벨라 아이젠버그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었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 전 어느 날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렌,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게 매우 더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저 사람은 과연 나를 숨겨줄까 하고 말해요. 인생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생존 기간에 많은 사람의 경탄을 받았던 나폴레옹은 생의 마지막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모든 관계의 끈이 끊어진 채 쓸쓸하게 맞으면서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츠 슈이치의 관찰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했다면, 샘 월튼의 말처럼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워렌 버핏의 말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젠버그의 말대로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다. 더욱이 감사할 대상이 많다면 모든 지인들이 감사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빛나는 성공일까를 생각해 본다. 나는 강영우 박사님을 통해 인생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인격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나를 바꾸어 세상을 깊이 바꾼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감사의 렌즈로 상황을 재구성하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그는 모든 삶이 선물이고 기적이라고 겸손한 자세로 일생 감사의 삶을 살았다. 사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안다. 사실 누군가를 그리며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 사랑받는 것도 기적이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상황을 재구성해야 된다. 똑같은 사건을 전혀 새로운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된다.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을 재구성하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의 프로세스를 돌리지 않고 감사하기 어렵다. 땡크 감사는 땡크 생각에서 나온다. 즉 상황 재구성 능력이 감사를 좌우한다. 감사 생활을 하다가 중단한 분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상황 재구성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과거로부터 점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상황 재구성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고통이 오늘날 성취의 에너지가 되고 사명감의 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내게 가장 상처를 주어 고통스럽게 한 분들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다. 내게 상처 준 분들이 비록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이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준 교만의 해독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나의 인격과 역량을 성장시켜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니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결국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사람이었다. 상황에 따라 똑같은 조건이 감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불평이 많은 사람도 아프리카에 가면 행복을 누린다. 불편을 경험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쉽게 바뀐다. 한 번은 에티오피아 진마라는 지역에서 한 달간 봉사하며 지낸 적이 있다. 수도가 안 나오는 집이기에 빗물을 받아서 썼는데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나중에 귀국해서 수돗물이 나올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에 가면 2번 감사한다. 평소에 당연했던 것이 감사로 바뀌기에 감사가 넘친다. 또한 그들이 어렵게 사는 데에도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된다. 상황 자체가 감사의 렌즈이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도 감사의 렌즈이다. 인생을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거리가 된다. 상황 재구성 능력에 가장 탁월했던 인물은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링컨 대통령은 처음 출마한 시의원 선거에서 13명 중 9위를 해서 낙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결과에 낙심하지 않고 나는 내 출신 동네에서 300명 중에 227명의 지지를 얻었네. 나를 아는 분들은 나를 지지하니 이제부터 점점 나를 알리면 되겠구나.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상황을 재구성하는 감사 유전자.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신 분, 아버지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셨다. 내가 5살 때쯤인가 어머니를 때리고 마당에서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자아상이 막 형성될 무렵에 받은 당시 충격은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어 전인격적인 고통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계속 울며 아버지를 붙잡고 엄마 때리지 마 라고 애원하는 소년.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상처와 무력감은 쌓여만 갔다. 그 소년은 자란 후에도 내 인격과 삶 속에 성인 아이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말년에 기독교 신앙으로 귀화하셨다. 치매가 오고 있었지만 영적 갈급함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아버지의 장례 기간 중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생애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던 아버지의 존재가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에너지의 전환. 탄소가 고압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지속적인 고통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깊은 묵상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심연에 에너지가 채워졌다. 그 이후 일생 동안 열정적인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됐다. 생존의 에너지, 성취의 에너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된 것이다. 나를 분석해 볼 때 그 에너지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삶이 내게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감사로 마무리된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 7번 아이언과 드라이버. 나는 영원한 골프의 초보자이다. 1년에 한두 번 치다 보니 항상 서투르기 그지없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 세미나를 갔을 때 마침 시간 여유가 있어 한 교민과 골프를 치러 간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아주 초창기인 탓에 7번 아이언 하나만 가지고 골프를 쳤다. 드라이버도 배우기 전이라 드라이버 샷도 7번 아이언으로 했다. 처음에는 그분이 너무 놀라시는 것이었다. 얼마나 아이언 샷이 멀리 나가기에 드라이버를 아이언으로 하나. 그러나 금세 나의 실력을 알고 부담 없이 같이 골프를 즐기게 되었는데 오늘따라 드라이버 샷이 정말 잘 맞는다며 좋아했다. 그분의 드라이버 샷이 꽝 하며 시원하게 맞아 나갈 때마다 정말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 내 평생 이렇게 시원한 드라이버 샷 하나 날려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나는 골프를 칠 때마다 거의 부담이 없고 항상 감사가 넘친다. 과거의 상황으로 되돌리면 오늘 하루 중 시원한 드라이버 샷 하나만 나오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보너스를 즐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행복이다. 하와이 빈대 사건.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는 동안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렌트한 집에서 자고 난 첫날 하얀 시트에 6개의 핏자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몸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있는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열대 지방이라 캠퍼스에 가도 모기와 곤충이 많아 어차피 물릴 것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은 침대에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했다. 이미 감사 노트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강의와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반하여 빈대들이 온몸을 공격하여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벌레 물렸을 때 쓰는 약, 물파스, 항히스타민제 등 모든 약을 동원해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 내가 썼던 매트리스가 장기적인 빈대 서식지임을 알게 되었다. 요즘 빈대는 약으로도 좀처럼 죽지 않아 슈퍼빈대, 불사조빈대라고 불린다. 빈대는 생존 능력이 뛰어나 먹지 않고도 3개월을 버틴다고 한다. 하룻밤에 300번 흡혈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줄기차게 즉시 초월 감사를 했다. 하루는 십자가 나무 아래 캠퍼스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할 10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첫 번째는 그동안 평생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 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빈대에 안 물렸으면 그날은 더욱 감사했다. 어젯밤 빈대에 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은 매일 빈대에 물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밤새 빈대에 물리는 것에 비하면 밤잠을 조금 설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빈대로 인한 고통이 감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빈대 체험으로 인한 10가지 감사 제목. 첫 번째, 평생 빈대에 안 물렸던 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달아 감사.
두 번째, 고통이 되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 세 번째, 한 달 후 코나를 떠나고 어떤 일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 네 번째, 겸손하게 낮추게 하심에 감사. 다섯 번째, 빈대가 아닌 것,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하심에 감사. 여섯 번째, 연수기간 중 좋은 감사의 스토리텔링을 주신 것 감사.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당한 것 감사. 여덟 번째, 한 침대에서 잔 아내가 덜 물린 것 감사. 아홉 번째, 집에 다녀갔던 다른 손님들이 물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 열 번째, 빈대 사건을 빼고 3개월만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빠마예에서의 죽음. 의대 교수 시절 설립한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NGO가 있다. 어느 해 태국으로 파송한 봉사단의 한 단원이 봉사활동 중에 쓰러져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다. 물론 지금까지 50개에 이르도록 7천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제3세계의 고통받는 오지에 파송되다 보니 별의별 사고가 많았다. 태국에서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 대부분 본인들의 부주의로 발생했지만 봉사단으로서도 지도 감독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길이 없었다. 그 처리 과정에서 나 역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곧이어 그 청년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다.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메콩강 상류 밀림의 오지에서 사망한 것이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태국에서 치루어진 장례식에서 들려온 소식이 나를 안도하게 만들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이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외아들의 죽음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감사했다는 것이다. 청년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제 아들의 생명을 20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고, 그때 그의 부모님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심장의 기능이 20년이었다는 사실은 의사도 부모도 그 청년조차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을 감사하며 아들을 보내는 그 청년의 부모님의 태도는 정말 감동적인 것이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정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 어머니가 쓴 감사의 글의 마지막 부문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상렬이를 제게 주신 것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고비 사막 마라톤 2011년. 나는 하루에 12시간을 달리는 고비 사막 마라톤에 참가했다. 죽어도 좋다는 사인을 하고 나름대로 3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 참가한 어드벤처 레이스였다. 최고 57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일주일치의 식량과 70가지 필수 장비들을 담은 배낭을 메고 달렸던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달렸기에 나흘을 버틸 수 있었다. 순간순간 오직 감사만 했기 때문에 가능한 레이스였다. 감사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감사는 모든 삶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균형추와 같다. 나는 참가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제 저는 우르무치로 출발합니다. 고비 사막 마라톤에서 아름다운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만 해도 이 경주에 참가한 것 자체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첫날 탈락 위기 직전에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혹시 오늘 안 되면 역부족이니 다음번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보리라. 그러니 오늘은 최선을 다하자. 첫날 기적적으로 3구간 통과하고 나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구간을 기적적으로 통과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며 순간순간 감사하다 보니 나흘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코나의 천사 부부. 하와이 코나의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는 노 목사님 부부가 계신다. 요한과 그레이스 두 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다.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열방대학에 공부하러 온 청년들과 한국 분들을 집에 초청해서 음식으로 열심히 섬긴다. 작은 음악회도 열어 기쁘게 해주는 천상의 도우미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대접받는 자들이 천사라고 하며 즐거워하신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에 입각해서 평생 대접할 수 있는 기회, 매일매일 섬길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한다고 하신다. 인생의 숙제가 인생의 비전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는 20대에 이미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였으며 그는 유명 영화인 집안의 딸 유카라와 결혼한다. 불행하게도 1963년 태어난 첫 아이는 뇌의 일부가 두개골 밖으로 붉어져 나온 기형아로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바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고 수술을 받아도 자폐, 발달장애, 정신지체, 간질 등 거의 모든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였다. 이때 오에 겐자부로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빛이라는 뜻의 히카리라고 짓는다. 그리고 절필 선언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즉, 그 아이가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인생의 비전이 된 것이다. 오에 겐자부로는 훗날 그 아이의 존재는 내 의식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둡고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밝혀주는 빛이었다고 고백했다. 히카리는 쏟아부은 사랑에 기적처럼 반응하며 클래식 음악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2장의 앨범을 낸 작곡가가 되었고 이 앨범들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음반이 된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에 겐자부로의 상황 재구성 능력이 히카리를 빛으로 끌어낸 것이다. 이후 그의 통찰력 있는 작품들은 일본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노벨상을 탈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3번의 낙방과 1번의 낙제. 나는 중학교 시험, 대학 시험,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에서 3번 낙방한 적이 있다. 중학교 낙방은 후기에 좋은 중학교에 들어갔기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생각으로 큰 상처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 낙방 때는 충격이 매우 컸다.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본 상처와 고통을 잘 이해한다. 재수 끝에 원하는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의예과 시절 낙제를 했다. 그때의 충격과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이 컸다. 사실 의과대학은 학사 과정이 엄격해서 낙제가 하나다. 한 과목만 낙제를 해도 1년을 더 다녀야 한다. 나중에 의대 교수가 되었을 때 수많은 낙제생들을 위로하는데 고통스러웠던 낙제의 경험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학원 박사과정은 내가 이미 전공 과목 교수 요원이고 비전공 학생들과 경쟁을 했기에 낙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낙방을 했다. 일생 중 나를 가장 겸손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미세먼지. 한국에선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미세먼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무해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호방한 기질의 유도 선생님이 계셨는데 체육 시간만 되면 도장에 먼지가 가득했다. 다들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호통을 쳤다. 이왕 마실 먼지인데 마음껏 먼지를 마시라고 하셨다. 그 순간부터 모든 학생들은 먼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유도를 했다. 미세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통 먼지를 마시면 기도에 있는 선모에 의해 100% 처리된다. 다만 미세먼지는 기도에서 선모가 활성화되어도 선모를 통과해 폐로 이동하기도 한다. 미세먼지의 경우 선모에 의해 처리되지 않으면 폐까지 가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내 몸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미세먼지라도 꼭 폐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숨겨진 방어수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미세먼지를 너무 겁내지 말라고 권면한다. 요즘 나는 미세먼지로 인해 감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짐을 느낀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 푸른 하늘을 보면 감사가 넘친다.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날씨 덕분에 감사한 날이 많아져서 행복하다.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문제거리도 감사거리로 바뀐다. 표절 감사.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런던 뉴 파크 교회의 스펄전 목사가 지방에 가서 주일날 지역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자신이 했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예배가 끝난 후 인사를 했더니 그 목사가 스펄전 목사임을 알고 설교 표절에 대해 100배 사죄를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오히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만든 빵을 목사님을 통해 다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통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나병 환자의 통증. 내가 존경하는 선배 의사로 폴 브랜드 박사가 있다. 그는 의사이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었다. 주로 나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어느 날 자신에게 심각한 증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다.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고민하다가 잠을 설치고 일어난 브랜드 박사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늘로 발뒤꿈치를 찔러본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오, 감사합니다였다. 그는 그 끔찍한 밤을 통과하면서 감사를 회복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통증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문제는 우리의 역량을 성장시킨다. 폴 브랜드 박사는 생전 처음으로 통증에 대해 감사했다. 나병 환자는 신경 파괴로 인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통증을 환영하라. 문제를 환영하라. 영혼의 나병 환자가 되지 말라. 생각을 재구성하면 모든 고통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감사합니다.